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대통령실 꼭 무덤 같다고 하면서 이제 윤석열 전 정부를 이제 비판했거든요. 뭐 필기도구 제공해줄 직원도 없다, 컴퓨터 프린터도 없다, 황당무계하다 이랬는데 민주당 지금 3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시켰습니다. 저희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기사 보면서 수정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뭐 가능성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특검 후보자 추천 임명 절차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보세요? 오늘 통과 법안에서 뭐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어떻게 했는지도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 차근히 한 번씩 얘기를 해보죠. 민주당이 이번에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제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깨지기 시작할 것이다를 가장 빠르게 주장한 사람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의 이러한 입법들을 막아냈다. 뭘로 제2요구권으로 막아왔다. 이때까지. 그렇죠. 거부권을 많이 썼다고 욕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요소를 무너뜨릴 수 있는 법안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부담 가지면서도 막아왔던 것이다. 이 막을 사람이 사라질 거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제 막을 사람이 사라졌죠. 사라졌죠. 네. 자, 이제 어떤 입법이 간다라고 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막아낼 수 있겠어요? 못 막죠, 이건. 지금 이거 우리가 충분히 예측했던 영역 아닙니까? 이거 이미 지금 4개월, 5개월, 6개월 전부터 예측했던 거잖아요. 그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대한민국 무너져 갈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요. 정적들에 대해서 지금 이게 정치 보복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입법 막아낼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 이 앞에 가서 죽겠다고 나을 밟고 가라고 누울 자신도 없잖아요. 네. 자, 그럼 이거 누가 막습니까? 막아낼 방법이 없죠. 지금 국회 선진화법 문운하면서 앞에서 소리도 제대로 못 지를 거 아닙니까? 네. 누가 막아냅니까? 이걸 또 국민들이 앞장서면 막아집니까? 이거? 제가 이거 계속 얘기했지만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막아낼 수가 없다.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걸 막아낼 힘이 없다. 네. 왜? 이미 내 힘을 다 이양했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서. 이거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의식 있는 정치인들이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해야 되는 것인데 네. 이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붕괴가 지금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최경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보수가 지금 남아있는 분들이 어찌됐건 간에 목숨을 걸고 싸우셔야 되는 거다. 이거 저희 같은 사람들이 싸운다라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싸운다고 답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 배지, 무거운 배지를 달고 계신 분들께서 목숨을 걸고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국민 여론이 임기 초반부터 흔들리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앞에서 소리 지른다고 뉴스 기자들 나오겠습니까? 국회의원들 여기 10명만 누워보세요. 그래도 언론들 나올 거 아닙니까? 네. 대변인님 오늘 계속 같은 말 반복하시느라 네. 힘드시죠? 힘듭니다.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엄청 힘듭니다. 네. 근데 답은 하나뿐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특검이 가면 또 이제 당내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겁니다. 진작에 특검을 했어야 된다라는 또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자, 지금 상황에서도요. 자기들의 정치적 입장만 생각하지 마라. 내가 어떻게 하면은 당대표 때 우선될지 여기에서 플러스가 될지 생각하면서 당리당략을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길이 지금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인지 연구해 달라는 부탁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의원님들 좀 힘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통과 법안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떤 표결했는지 저희가 앞서 입수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국민의힘은 이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에 원래 반대한다는 기존 당론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보시면은 3특검법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은 대체로 한지아, 조경태, 김혜지 의원 등 친한계 의원들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당내 분열인 거죠, 지금? 지금 저는 이것이 분열이라고 얘기하기도 전에 이 정권 취임 초반부터 특검법을 몰아넣어서 통과시키고 어제 대통령이 취임했는데 화합과 포용을 얘기해 놓고 지금 상대 정파를 다 잡아가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수백 명의 수사관 동원하고 검사 동원해서 전부 다 잡아가면 그러면은 이 혼자 민주당하고 정부 혼자 있을 겁니까? 야당 하나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 시즌2죠. 문재인 정부가 제가 그때 청와대 출입해서 압니다만은 대통령 취임한 바로 그날 칼잡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청와대에서 임명했다고 직접 청와대에서 발표를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을 갖다가 청와대에서 발표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없는데 그런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나라를 만들고 나서는 모두 다 잡아갔죠. 막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나라가 완전히 참절이 됐죠. 나라가 완전히 쪼개졌습니다. 증오하는 나라, 복수하는 나라, 그리고 가서 무찌르는 나라, 그리고 무찌름을 당하는 나라, 그러면 또 원수가 들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돌아서 또
상대 정파에 대해서 보복하는 그런 정치의 악순환이 계속됐지 않습니까? 그럼 또 지금 정치의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 이재명 정부도 결코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칼을 휘두른 사람은 맞상대가 또 칼을 휘둘러서 자신에게 칼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불행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데 이 불행한 사태에 국민의힘이 지금 숟가락을 또 얹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네. 그 결과가 뻔한데도 숟가락 얹어서 특검해라. 특검해서 이 잡아가고 심판해라.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내란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을 또 특검을 합니까?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숟가락을 국민의힘 의원들 몇 명이 숟가락을 얹어요. 이것은 정치 상식에 도저히 어긋나는 거고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까지 여기에 찬동을 하고 이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도요. 김건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 치열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근데 결론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수사를 또 합니까? 그럼 이 나라는요. 수사를 10년, 20년 합니까?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저는 사실 정말 안타깝고 결국 이 수사의 끝은 결국 이재명 정부가 끝난 이후에 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또 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수사하다가 끝장 봅니다. 그 나라가 이렇게 가면요. 검사를 도대체 몇 명을 뽑아야 됩니까? 수사관을 몇 명을 뽑아야 됩니까? 저는 이런 데다가 나라의 에너지와 정력을 쏟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검사를 많이 뽑아도 검사 징계법도 통과됐으니까 이제 그럼 검사 징계법을 지금까지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를 하다가 법무부 장관이 하면 법무부 장관을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검사 징계를 모든 수사를 이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수사를 정부가 개입할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정권이. 그렇다면 이 나라가 정말 산으로 가는 거죠. 강으로 가는 겁니다. 제대로 갈 수 없는 나라인데 정말 이재명 정부 초반부터 이런 법안이 통과되고 이런 것이 국민의힘도 여기에다가 숟가락을 얹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럴 거면 어제 비빔밥 해동 왜 한 겁니까? 이게 비빔밥이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이게 지금 개헌국면 초장부터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법치 그러니까 법에 의한 지배는 무너지고 법의 지배가 이루어질 것이다. 법의 지배라고 하는 것은 법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네. 자, 아까도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이미 수사가 끝나고 어떠한 지금 결론도 내리지 못했던 것 원래대로라면 이게 지금 그 각하가 됐어야 되는 기각이 됐어야 되는 것들. 그렇죠. 네. 그럼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무한반복 수사에 오른다는 것은 지금 죄가 확정될 때까지 수사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법의 지배다. 지금 법이 권력의 도구로서 전락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이미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국면에서조차도 지금 이러한 것들에 맞서 싸우지 못하고 이게 맞다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러한 상황조차도 개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정치인들 하루빨리 당에서 나가야 됩니다. 축출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 실명 거론은 하지 않더라도요. 이번에 제대로 돕지 않았던 사람들, 반대 의견 얘기했던 사람들, 내부 분탕 쳤던 사람들 축출해야 되는데 이 축출을 어떻게 해냅니까? 이거 전당대회에서요. 지도부 정말로 제대로 뽑으셔야 돼요. 정말 제대로 지도부 뽑으시고요. 그리고 이게 소급 보세요. 민주당은 지금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 쓰신 문재인 전 정권 거까지 소급해서 또 수사하고 특검한대요. 네. 우리 당에서도요. 지금 당내의 의혹들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지금 개헌 국면, 대선 국면 때문에 지금 덮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당의 분탕을 치고 당의 분열을 일으켰던 세력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윤리위를 통해서라도 철저하게 수사하고 조사해서 지금 당내에 불순물부터 다 걸러내라.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강해지는 시작이어야 된다. 이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분들 그리고 당원분들 당원 가입 많이 하세요. 탈당하지 마세요. 여러분들께서 당원으로 남아 계셔야 지금 이 지도부 제대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바뀌어야 이거 불순물들도 걸러낼 수 있습니다. 국민분들이 얼마나 지금 보수 지지자분들께서 얼마나 속상하시면 저희 매일신문도 지금 구독자 이탈률이 정말 높습니다. 김민수 대변인께서 한 면 말씀해 주세요. 매일신문이 얼마나 힘겹게 싸우시는지 이거 모르셔서 그래요. 여기에 진짜로 이게
사실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이 여기에 나와서 싸우고 이런 싸움의 방향을 정하는 건 정말 예국심이 아니면 힘들어요. 저도 작은 회사를 경영하고 있지만요. 항상 이게 불안하고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기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 없다라고 하는데 막말로 없는 먼지도 만들어내는 세상 아닙니까? 네. 네, 이게 지금 얼마나 두려운데 구국의 정신으로 지금 이게 지금 매일신문 같은 경우는 방송을 하고 그리고 진짜 정론지필을 하려고 하는 곳인데 이런 곳들에 힘을 실어줘야지만 더 큰 스피커가 되실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매일신문은요, 여기 유튜브 구독 취소를 하셔서도 안 되고 구독을 하셔야 되고 매일신문도 구독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러한 언론들 중에서 지금 레거시 미디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언론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방송을 해왔는지 저는 국민 여러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엉뚱한 사람들 후원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 수많은 사람들 후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예국자들께서. 네. 엉뚱한 데 후원하지 마시고 진짜로 이렇게 열심히 정말 회사에 사활을 걸고 싸우시는 분들에게 구독해드려라. 이게 가장 큰 후원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진행자로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김민수 대변인님께서 해주시는 한마디가 더 구독률을 높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감사합니다. 부탁을 드렸는데요. 네. 사실 대선 이후에 저희 매일신문도 굉장히 뭐 구독자분들 많이 빠져나가서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또한 이 또한 이제 회초리다. 하지만 저희는 주저앉지 않고 또 더 많은 정보들을 또 모아서 이제 구독자분들께 전달해드리면 그 진심이 통할 것이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좀 방송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위원님.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의 횡포 뭐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힘 분열.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어쨌든 보수 지지자분들한테는 희망을 드려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저희가 뭐 계속해서 말을 했지만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보수가 뭐를 해야 되느냐. 아까 대변인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아 위에 또 뭘 해야 될까요? 지금 보수가 당장 해야 될 것은 지금 민주당에서 입법 폭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법 폭주를 일단 소수 야당이 막기가 어렵지만 지금 그 막는 신용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이 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오늘처럼 이탈표가 막 나와서 네. 이렇게 해버리면 국민들께서 저 법은 통과시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부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똘똘 뭉쳐서 엉망인 법은 절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지도부를 갖춰서 단식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법들이 통과된다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민주당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통과시킨 법들이 특검법이라면은 네.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얼마나 가슴 답답하겠습니까? 자기들은 지금 당장 장사가 안 돼서 엉망인데 뭐 특검법이 자기의 삶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뭐 내란 특검이 그 재판하고 있는데 또 특검을 한다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 벌써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폭주를 하는데 그러면 나날이 얼마나 더 큰 폭주를 하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은 의기투합할 때다. 지금 서로 삿대질할 때가 아니다. 빨리 지도부를 새로 꾸려서 아주 강고한 지도부를 갖춰서 단일 대오로 이재명 정부에 야당으로서 강하게 항거해야 되는데 지금은 서로 싸우고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에다가 지금 찬성 사인을 하고 이렇게 되면 국민이 어떻게 제1야당을 야당답게 보고 믿고 따르겠습니까? 저는 제1야당이 야당다워야 된다. 야당은 따끔하게 항거하고 그리고 제대로 싸워야 되는데 지금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야당이 야당답게 투사다운 야당으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분 중에 What If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굉장히 좀 깔끔하고 이제 좀 날카로운 분석을 항상 올려주셔서 제가 굉장히 인용을 많이 하는 구독자분 중 한 분입니다. 이분께서 당 내부에서 남 탓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계속 보면서 5%는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지지층에 기반한 패인 분석 말고 전국민 관점에서 객관적인 패인 분석이 꼭 필요합니다. 왜 민주당이 승리했는지도 궁금하다. 그냥 국민의힘이 못해서 승리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좀 객관적인 분석을 내놔주셨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번 1000번 맞는 말씀이고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인풋이 정확해야 아웃풋이 정확하다. 우리가 문제점이 뭔지를 정확히 분석할 때 그 문제를 알아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문제를 대충 주관적으로 상상해놓고 이것이 해결점일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은 해결 방법도 잘못 나가는 것이다. 맞는 말씀 해주셨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100% 동감하는 것이 빠르게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의 지도부를 다시 구성해야 된다. 여기에서 지금 기존의
제가 볼 때 책임 있는 자리에 아직 남아있는 분들도 있는데 빠르게 지금 선거 이 전당대회 준비로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여기서 공백 상태를 만들면 안 된다. 그리고 저는요, 우리 당의 국회의원 108명 중에서 단 10명만 죽을 각오로 싸웠다면 탄핵 소추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네. 그리고 탄핵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국면에서 단 10명, 20명만 죽을 각오로 싸웠다면 대선에서 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 더 이상 겁쟁이여서 됩니까? 여기 국회의원 배지들이. 여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용산이든 여기 청와대든 앞에 가서요, 당식투쟁 정말 한 명 죽을 때까지라도 하시든 삭발투쟁을 하시든 몸으로 싸우시다가 여기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잡혀가시든 어떤 각오로라도 지금 국민들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자유대한민국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치열한 마음으로 싸워주셔라. 그래야 야당 노릇이라도 할 수 있다. 여당 노릇 못했으니 야당 노릇이라도 제대로 해보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몽베스트님께서 국민의힘 대신 이번에 국민이 싸웠잖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제 국민들이 대신 싸웠고 보수 지지자분들께서 싸웠기 때문에 이제 김문수 후보도 이제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기적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매일신문도 아까 앞에 말씀드렸지만 뭐 매일매일 이제 국민분들의 이제 채팅창을 좀 보고 있으면 저희가 정말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국민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정치를 더 잘 아시는 것 같다, 국민분들의 목소리가 더 큰 것 같다. 그래서 저희 매일신문도 이제 한마디 한마디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더 유용한 정보를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국민분들의 마음을 저희가 좀 받아서 하루하루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대통령실 꼭 무덤 같다고 하면서 이제 윤석열 전 정부를 이제 비판했거든요. 뭐 필기도구 제공해줄 직원도 없다, 컴퓨터 프린터도 없다, 황당무계하다 이랬는데, 뭐 알겠습니다. 뭐 상대당은 그렇다 치고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는 좀 어떤지 저희가 오늘 밤에는 좀 깊이 생각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각자도생, 축출, 회초리, 분탕질 이런 단어가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 지지자분들께 굉장히 국민의힘 뭐 당원들이든 정치인들이든 이제 어떻게 보면 보수 지지자분들께 이제 면목이 좀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 밤에는 국민분들 목소리를 좀 보시고 또 저희 매일신문 채팅창도 보시면서 앞으로 국민의힘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은 이제 당 내부에서 싸우는 일이 좀 없기를 바랍니다.